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진술충미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진술충미 2탄이 되겠습니다. 진술충미는 사주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진술충미만 알아도 사주의 반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화두가 되는데 이 진술충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불렀습니다. 그죠? 어느 때는 창고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묘지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재고 기인을 놨다, 재고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충미를 창고로 놓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창고에. 여기에 물건이 들어가면은 창고다. 그 다음에 돈을 넣어놓는 창고. 돈 창고라고 그러잖아요. 자,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꼭 돈만 들어가 아니잖아요. 현금도 들어가, 뭐 금괴도 들어가, 유가증권도 들어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적인 역할이 들어가면 이거를 창고라고 하고, 이 외에 물건 외에 돈 외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같은 건데 묘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묘지. 그러면 이건 묘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오로지 사람만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묘지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에 2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진술충미는 굉장히 어렵고도 난해하고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진술충미는 지장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장간을 다 외웠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을개무가 있고 수레는요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에는 개, 신, 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에는 정, 을, 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장간을 외우지 않고 놓으면은 이 진술충미를 이해하는 데 엄청 어려워요. 물론 인신사회나 자오묘에도 지장간은 다 알아야 됩니다. 지장간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잖아. 외워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자, 잘 모르겠는데 아래까리한데 그러면 안 외워진 거야.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죠. 이게 9고요. 이게 3이고요. 이게 18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중기 본기가 되는데 9, 3, 18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 요게 합쳐놓으면요, 요게 30일이에요. 한 달 30일. 요 30일 얘네들이 사령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9일을 사령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일은 얘가 하고 18일은 얘가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지장간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진에는요 입고되는 게 있다고. 입고, 그러니까 임묘되는 게 있다. 임묘가 된다. 그럼 뭐가 임묘가 되냐? 요거 임하고 이렇게 신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요 병무을이 되죠. 병무을, 병물이 여기에 입고된다. 축은 금의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신금밖에 없죠. 자, 금의 고지가 되는데 금에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여기에 입고가 된다, 임묘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토에는 뭐가 되냐면 목고가 됩니다. 이렇게 목고가 되는데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갑,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개수도 입고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알아야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의 지장간에는 말할 수 없이 이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예 고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이 진에는 임하고 신이 임묘가 된다, 입고가 된다. 수레는 병물, 여기에는 뭐예요? 이게 화의 고지인데, 이 화의 고지인데 병화하고 정화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쉽게 해서 병화하고, 이렇게 병화하고 정화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병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병물이 들어가게 된다. 축에는 경금의 고지로서, 묘지로서 경신금이 들어간다.
미에는요 갑목의 묘지로서 목의 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을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애워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갑진이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 이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알죠? 근데 뭐라고요? 여기에 이 글자에 뭐가 입고된다고요? 임하고 신이 임묘가 된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인성이네요. 이거 인성이 갖다가 입고된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근근목 관이네요. 관성이 입고된 거죠. 여기에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임수가 여기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아버지가 없는데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어머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는 어디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인수가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고 어머니와 인연이 약하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없이 컸다. 그리고 어머니의 관심 못 받고 자랐다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사주를 보세요. 자, 자기가 이렇게 진술충미를 어딘가에 놨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에 놨는데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세요. 자, 내가 목을 놨어. 목을 놨죠? 그러면 목을 놨으니까 이 미를 놨다는 얘기는 목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일간하고 이거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오행이 뭐라는 걸 비식재 관련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게 입고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성이 입고가 됐으니까 어머니가 입고가 됐는데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머니와 좀 인연이 박하고 어머니와 좀 무정하고 이게 살아도 그래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다고요. 이게 어머니가 울면은 애가 빽빽 울면 배가 고파서 우나보다 하고 얼른 가서 울기 전에 젖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고가 되면은요 한참 지나서 밥을 준다니까 젖을 물린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관이 입고가 됐어요. 자, 정관입니다. 그러면 신금은 10관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죠. 다이아몬드죠. 그 빛나는 관이 입고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보석처럼 빛나는 관이 입고됐으니까 이게 이름 있는 직장,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격과 인연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간에 드러났다는 얘기는 남들이 다 아는 직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입고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못 들어간다.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직장을 이 사람이 들어갔더라도 금방 또 나오게 되는 게 이게 고의 그런 어떤 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남자는 자식이죠. 정관이니까 남자 자식이 임묘됐다. 그죠? 그러면 자식한테 잘하기를 바라거나 또 자식 보기를 기대하면 실망만 커지게 됩니다. 이게 자식이 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자식 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근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부모한테 효도했다 이렇게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한 것처럼 자식도 나한테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그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한테 잘했으면 그거 보고 자란 자식이 저한테 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못했다. 그러면 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고에 들어가 있게 되면 자식 복 기대하지 마라. 그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축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주가 어디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관계 없어요. 어딘가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고를 갖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작용이 돼서 알아보는 거죠. 자, 신축이 있는데 신축은 금의 고지라고 그랬잖아요. 금의. 자, 금의 고지다. 그러면 금의 고지고 묘지인데 그러면 금에는 경금하고 신금밖에 없죠. 이렇게 경금하고 신금밖에 없으니까 바로
금의 고지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경하고 이 신이 어때요? 비견겁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견겁제를 무덤에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 육친,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묘에다 넣었다, 고에다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견겁제를 묘에다 넣었으니까 형제복이 있을까요? 자, 비견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겁제는 뭐 나이 모르고 친구고, 그죠? 동네 사람이고 내가 얼굴 아는 사람인데 그 친구 덕이나 형제의 복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런 뜻이 되죠. 형제 자매가, 그죠? 묘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형제에 대한 그 이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비겹을 이렇게 묘지에 입구시켰으니까, 넣었으니까 이 사람은 나이벌과 경쟁하게 되면 모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존재를 다 입고시켜버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친구들이나 형제들이요, 감히 말대꾸나 반대 의견을 갖다가 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왠지 이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묘지를 갖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괜히 한 소리 얻어들을 것 같고, 괜히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자신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내 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고분고분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술충미를 사주에서 알아보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더 여러분이 고찰하시고 노력하셔서 이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 진술충미를 갖다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엄청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음은 지장간 계산법이에요. 자, 이 지장간을 갖다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 이게 여기, 중기, 본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9, 3, 1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합쳐서 한 달이죠. 30일 동안 뭐가요? 을이, 그러니까 30분의 9, 30분의 9를 갖다가 사령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0분의 뭐를요? 3을 개수가 사령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0분의 뭐요? 무토가 18일을 갖다가 지배한다, 사령한다, 그 이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요게 1년 365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가정을 했을 때 요 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가 이 을목이 30분의 9니까 그러면 9 곱하기 12달 하면은 나오겠네요. 그러면 2, 9, 18, 108일이네. 108일을 1년에 108일을 이 을이 사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 갑진이라고, 이렇게 갑진일주라고 가정해봐요. 갑진이야. 갑진이면은 이 진 속에 을계무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 뭐예요? 겁재죠. 겁재가, 그죠?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겁재가, 그러니까 나랑 나이벌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벌이 언제? 여기 중기 본기에서 108일 동안을 얘가 사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개수를 봐요. 개수는 뭐? 인성이죠. 내가 문서를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가 라이센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다. 108일을 제외한 이후에. 그러면 3이네요. 3 곱하기 12달 하면은 36일이네. 36일 동안만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막 쓰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오묘한 뜻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무토가 18일을 사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일 곱하기 12 하면은 몇이 돼요, 여러분? 216 맞아요. 와, 216. 자, 216일을 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편재. 목국토 편재가
그러니까 편제는 뭐예요?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큰 돈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집 계약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진술충미 지장간을 보고서 이걸 갖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주 보러 오신 분이 선생님 저 돈 언제나 들어와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아 정말 좋겠어 하면서 물어올 때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 달 뭐 12일이 지나서 그죠? 요건 문서인데 그죠? 이건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물었으니까 언제예요? 요게 두 개 합하면 12일이죠. 그러면 12일이 지나서 돈 좀 들어오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죠. 그러면 아 확실하게 내가 알아서 이 손님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신사회가 있으면 좌우묘유도 따로 나오겠죠. 좌우 묘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외웠는데 요건 뭐예요? 지장간에 요건 무병갑이죠. 무병갑. 자, 우리가 예습, 그러니까 옛날 거를 기억한다, 더듬어 본다,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신은요, 무임경이 있죠. 이렇게. 신은 무임경이 있고, 산은요, 무경병이 있죠. 이렇게 무경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해는요, 무갑임이 있죠. 이렇게 무갑임. 자, 인신사에는 여기가 다 무토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애우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애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 하면은 임하고 개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병, 기정이 있고, 여기에는 갑, 을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경, 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신. 요거는, 이거는 자, 우리가 7, 7, 7, 16 이렇게 외우고요. 요거는 10, 이렇게 20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병기정 있는데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는데 9, 이게 9, 11, 19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냥 10, 20 외워도 돼요. 왜냐면 좌우면은 10, 20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장간이. 자, 그래서 인신사에는 어때요? 7, 7, 16. 그 다음에 좌우면은 10, 20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진술증미 2탄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